안전사고를 IT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프태그는 안전조끼에 거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기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디바이스입니다. 라이프태그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저희의 고객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와 현장을 감독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라이프태그의 빛, 소리, 진동의 경고 신호를 통해 열차가 오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차가 접근하는 레일이 어느 곳인지 위험 상황 안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들은 중앙 관제 시스템을 통해 현장 작업자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너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은 의무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상당한 예산을 할당하여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IoT 안전장비인 라이프태그와 모니터링 관제 서비스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안전관리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철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방이나 안전구조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코렐테크는 IoT 안전장비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워치, 드론, 스마트폰, VR기기 등 센서가 달린 모든 디바이스들이 IoT 서버와 연동되어 IoT 안전장비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철도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 제로라는 부분에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아이템이 대한민국 전체 철도에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 전 세계 철도 및 안전 분야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코레일테크. 안전장비의 스마트한 혁명 라이프태그, 안전장비의 스마트한 혁명 코렐테크. 코레일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아마 저도 이 방송을 10년 진행하면서 철도와 관련된 이런 기업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귀중한 시간이고 새 정부 들어서는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쪽에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하는 시대를 되겠다 하는 이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오늘 코렐테크의 이수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 만나셔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코렐테크의 대표 이수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9월에 한국철도공사 사내벤처로 시작해서 2022년 6월 말에 분사 예정입니다. 오늘 짧게 시청자분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 코를 하면 철도부터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이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네네. IoT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한 분야에서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도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코렐테크와 같은 이 안전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 창업이라든가 예. 그 과정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철도공사에서 네네. 이제 매년 근로자들이 음. 철도에서 일을 하다가 기차와 이제 추돌하는 사고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사내벤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뽑혀가지고 네네.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도공사에 대해서 사내벤처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것들이 이제 지금 다른 회사들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 회사에 조인하기 전에 네, 삼성인가 어디 이렇게 근무하셨다면요? 저는 이제 가장 처음에 LG전자에서 먼저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로 또 이직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철도공사로 지금 이직을 해서 네네. 거의 한 IoT 스마트홈 분야로 20년 가까이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런 쪽에 LG든 삼성이든 IT와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철도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접목시키는지
특히 안전분자라면 네. 사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 과정을 좀 시청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철도에 와서 가장 좀 놀랐던 게 네네. 의외로 그 기술, ICT 기술이 많이 좀 분야에 관련돼서 많이 좀 취약하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들을 좀 더 IoT적으로나 ICT적으로나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안전 분야에서도 그 적용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부에서 철도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안전이 필요하다, IoT 접목시켜야 된다 하면 네. 이 철도 분야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 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는 네. 지금 철도에서 예. 저희만 있을 때도 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때랑 별 다르진 않고요. 많은 네네. 이제 사고의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네. 이제 큰 장비들을 만지고 이제 그런 기계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 이제 큰 중대 재해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네. 몇 년 전 동료 근로자들이 기차와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안전사고를 IT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 발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차가 가까이 오면 사람의 오감을 통해 강한 신호를 전달한다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 촉각, 청각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예. 이런 그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전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예. 이런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그것도 중대한 안전을 다루는 네. 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네네. 이제 그 산재를 기업 범죄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소유주가 CEO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CEO나 소유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관련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도 음. 거기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네네. 기존에 안 쓰던 안전모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규정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네.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앞으로 좀 더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네. 안전관리자를 위한 솔루션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시청자분한테 예. 이해하기 좋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희 제품이 테스트로 하고 있는 그 사용자들은 네네. 그 철도 그 레일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과 네네. 이 근로자들을 관리하시는 안전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로 좀 나누었고요. 네네. 질문하신 부분은 모니터링 서비스인데 네네. 이 안전 관리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모니터링 서비스는 저희가 개발한 IoT 서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음. 어떻게 제공되냐면요. 그 기차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를 수신을 받고 네네. 그 현재 근로자들이 GPS 정보를 받아가지고 현재 거리 정보를 측정하게 되고 특정 거리 내로 들어오게 되면 지도상에 네네. 그 기차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에 왔는지 지금 철도 근로자가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 위험이다. 네. 그러면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예. 장착돼 있으면 거기에 충격을 주든가 해서 빨리 대피하세요. 이런 쪽에 좀 시그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히 어려운 위치만 파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피드백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전 관리자 외에 네네. 저희는 이제 또 현장 근로자들을 또 챙겨야 되니까 그쪽 부분에도
그 라이프 태그라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예, 이 디바이스는 그 웨어러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 실제 기차가 가까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시각, 촉각, 청각을 자극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서 그 대피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저희 장비는 스마트폰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자체 통신, 그다음에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IoT 기술을 적용해갖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 신호를 주면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그렇게 복잡한 거보다는요. 네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네네. 잘 전달할까가 제일 걱정이었고요. 네네. 기술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 철로 작업도 사실은 네. 다양한 그 분야가 있거든요. 네네. 그 침목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순회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분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까 네.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코럴테크의 모니터링 서비스. 요게 이제 다른 것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개발한 라이프 태그에는 현장 근로자들의 이제 행동 패턴을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라이프 태그는 그 행동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IoT 서버에 전달하게 되고요. 네네. 그 IoT 서버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네네.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기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인지를 했는지 네네. 그리고 인지를 했으면 대피를 했는지 그리고 대피 중인지 네네. 이런 것들을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서비스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안전 관리자들은 조금 더 이제 안심하고 이제 그 작업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안전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작업자를 위한 솔루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부분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는 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네네. 그 드릴을 이렇게 큰 드릴이나 네네. 거기 뭐 톱질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현장 상황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가까이 오는 거를 그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더 이렇게 막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다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네네. 똑같듯이 기차가 기차가 오는데 왜 못 피해?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질문을 듣는데 기차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당 300km를 달리는데 이거를 분으로 환산해 버리면 1분당 5km를 달립니다. 네네. 실제 저 멀리 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은 한번 깜빡거리면 바로 여기 앞에 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거기다가 밑에 현장 상황은 그 날카로운 자갈들이 깔려 있고요. 네네. 몸에는 안전조끼를 입고 있지만 거기에 줄자도 들어가 있고 망치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게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 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특정 시간대에 기차가 어느 정도 2km나 3km 밑에 접근을 한다면은 그 근로자들에게 현장 근로자들에게 빛이나 소리 그리고 이제 진동을 통해서 이제 빨리 그 대피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알림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려고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문 얘기는 또 뭐입니까? 라이프 레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라이프 태그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현장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고요. 네네. 이 라이프 태그의 의미는 그 근로자들의 생명에 저희 안전 장비를 태깅해서 네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 코럴테크에 네. 지금 제 경험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철도라든가 우리가 보면
철도 토목과 관련된 예.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응용 가능성에서 확대 적용 가능성 이런 예. 측면에서는 얼만큼 적용성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사, 저희 제품에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 기반의 서비스와 네네. 그 모니터링 서비스로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좀 저희가 라인업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범용성,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 안전을 시작으로 이제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향후에 소방이나 안전 구조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라인업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코럴테크 하니까 네. 너무 철도 쪽만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게 무궁무진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확대 네. 적용 가능성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 스칸적으로 해치는 것은 예. 워낙 위험한 분야의 통원한 기술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다른 안전 분야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유용하겠다. 더 이게 시장성이 더 커지겠다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련된 전문가 입장에서는. 예, 네네. 맞습니다. 실제 그 시장 그 규모를 보면 네네. 철도 분야의 용역을 포함하면은 거의 한 이제 그 사용자 수가 50만 명 정도 되고요. 네네. 여기에 뭐 교란 건설이라든지 어떤 이제 건설 분야를 포함하게 되면 총 170만 명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예, 많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건설 쪽으로 큰 시장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분야에서도 거의 한 17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전체 사용자 수를 따져보면 거의 한 190만 정도의 이제 사용자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해외에서도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프랑스라든가 들어오긴 했지만 네. 이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그 이렇게 지리적 여건이 좀 이렇게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굉장히 뛰어난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글로벌 쪽에서도 코럴테크에 대한 어떤 그 러브콜 같은 거 이런 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코렐테크 계획 같은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코렐테크에서 이제 만약에 먼저 선 적용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받으면 네네. 저희가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또 많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많이 결합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철도공사가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 또 이제 그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나라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기술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사실 지금까지는 네. 주로 그 철도에 종사하시는 그것이 관리자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든 네. 이런 쪽의 안전을 좀 이렇게 하는 그 코럴테크의 기능에 대해서 또 시장성에서 살펴봤습니다는 사실 안전 문제 하면 또 중요하신 분들이 네. 이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객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도 굉장히 생각을 이 대표님이라든가 그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네네. 이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을 좀 타겟을 할 거고요. 네네. 요게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기획을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속 좀 더 이제 연구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IT든 AI를 하면 관련된 데이터 같은 거를 그동안 그 철도에서 나타난 사고 어떤 데이터 같은 걸 다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에 연결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철도 현장에 이제 네네. 그 데이터를 현장 그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은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빅데이터를 보면은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현장 근로자들이 현재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근무를 초과해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유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신경을 써서 이제 좀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장에 이제 작업을 조금 이제 여러 명 투입해서 현장 일을 좀 더 분산시킨다든지 해서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천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 임직원분들의 어떤 성격이
특수 분야니까 네. 굉장히 좀 구성원이 어떻게 될까 이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 이 대표님 포함해서 네. 나머지 그 이렇게 임직원분들이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잠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내 벤처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을 더 추가로 뽑고 이런 거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네네. 이제 나중에 분사를 하게 돼서 법인을 차리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네. 현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지금 그 LG전자와 삼성전자를 통해서 IoT와 스마트홈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해왔었고요. 네네. 저희 팀원은 그 이제 정보 보안 석사까지 지금 마쳤고 네네. 안철수 연구소에서 거의 한 10년 이상 이제 컨설팅 관련돼서 그쪽 예. 분야에 워낙들 네. 전문가시군요. 예, 그래서 네네. 했던 그 많은 좋은 그 능력을 가지신 팀원이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금 같은 데 있어서는요. 네.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운영해 가는지. 지금까지 이제 사내 벤처인데 네. 지금까지 온 데 있어서는 자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이 기술이 좀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제일 좀 걱정이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넘어야 될 난관들인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관련돼서 이제 그 VC나 AC들을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드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같이 해왔던 그 협력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협력 회사들과 어떤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그 길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코럴테크가 앞으로 어떤 걸 이렇게 기업상을 갖고 있는지 미래상을 네. 좀 향후의 계획 같은 거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예.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네네. 저희는 이제 그 IoT를 활용해서 안전장비 시장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해외에 사이클 관련된 그 가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네. 그 업체는 이제 자전거에 그 네네. 페달에 달리는 그 파워미터 그리고 이제 뒤에 백라이트,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네네. 그 어떤 시너지를 그 라이더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가민과 같은 회사처럼 저희 이제 IoT 장비를 어떤 프리미엄급의 이제 그 장비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전 근로자들이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네네. 이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철도공사의 사내벤처로서 어떻게 보면 선각자 입장이 코럴테크고 이 대표님 이하 임직원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네. 잘 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분사해서 나가게 되면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과 네. 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2018년도부터 해서 벤처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부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내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개의 기업을 육성해서 분사 창업도 하고 사내 기업형으로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 대표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 만나시면서 예. 시청자분의 다짐. 네.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니까 네. 우리가 보면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ESG다 뭐다 해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이런 거 관련해서 ESG에 가장 적합한 기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분한테 예. 어떤 뭐 약속이라든가 예. 아니면 사회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기능을 다하겠다는 네. 그런 다짐 같은 거 이런 예. 걸
첫 출발한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길고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 업체가 이제 지금 담당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안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근로자들의 그 안전을 예방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이제 안락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주 소중한 기업이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실 것을 제가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나온 지에 대해서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을 대신해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